안녕하세요. RMGTV 시청자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입니다. 오늘 창원 두산 위더 센트럴 청약 가지고 나왔고, 이거 4,500% 정도 수익률이 예상이 돼가지고, 이거 좀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급하게 찍게 됐고요. 지금 단지 조감도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 3세대 아파트에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생긴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 갈매기 모양으로 생기면 좋은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쪽 남서향, 남향, 남동향 이렇게 나와주니까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단지 내부에 해가 좀 잘 드는 편이죠. 좀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단지들이 좀 제가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아요. 사업 대상지 보시면은 요 옆에 여기가 이제 제가 체크드린 데가 마산역이고, 마산역에서 이제 우측, 약간 우측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제가 좀 확대한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 합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대생지여서 여기를 이제 재개발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요 사진에 좀 참고하시라고 아파트들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가 되게 드물죠. 그래서 인접지에는 우리랑 경쟁을 할 만한 새 아파트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로드뷰도 띄워드릴 건데, 여기 지역이 좀 낙후 지역이에요.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건데, 이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좀 있을 것이고, 그 수요를 이제 감당해 줄 만한 이제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사업지가 좀 앞으로 전세가라던가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좀 받쳐주겠다,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 개요는 이제 단지명은 창원 두산 위브더 센트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 2동 재개발 구역이고, 단지 규모가 이제 9개동인데 총 663세대입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눠서 공사 진행하네요. 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나눠서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청약 조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꼭 제가 이제 모집 공고문 전문을 이제 읽어보고서 요거 꼭 필요한 거 알려드릴 내용을 이제 따온 건데, 이제 2021년 11월 16일에 시행된 공급 규칙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생애 최초 특공 기준이 바뀐 게 적용이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이 요번에 어떻게 바뀌었죠? 그 미혼이거나 그다음에 아이가 없는 사람도 특공 지원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죠. 근데 그게 11월 15일 바뀌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생체이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제 또 견본주택에 따로 또 알아보시면 좋긴 한데, 지금 요 변환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3일인데, 이거는 모집 공고일은 또 뭐냐면 청약 조건의 기간, 나이, 그다음에 지역 우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뭐 여기 이 시행된 공급 규칙 적용 날짜랑 또 모집 공고 날짜랑 또 여러 가지를 막 기억을 해야 되니까 요새는 이제 청약이 머리가 좀 많이 아파졌어요. 그리고 창원 마산 회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규제 지역인데, 요즘 비규제 지역 투자가 핫해요. 핫한 거는 뭐 대출 규제라던가 뭐 DSR, 뭐 나중에 뭐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런 거 대출 규제도 피하고 뭐 주택수에서도 좀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빼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어서 비규제 지역이 예전부터 좀 한 1, 2년 새에 핫했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걸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좀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비규제가 이제 규제가 적기 때문에 뭐 나는 이쪽으로 투자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 이제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좋은 점이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이게 뭔 말이냐면 세대원, 세대주 다 1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 사람들. 가점제는 40%고 추첨제는 60%다. 그래서 추첨제 많다. 되게 많죠. 비규제 지역이니까 좋죠. 50% 이상 추첨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점이 낮은 통장을 가지신 분들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창원, 부산, 울산, 경남 거주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다른 지역에 계신다고 해서 뭐 지금 영상을 끄지는 마시고, 그러면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봐보세요. 지역 분석을 일단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청약을 하든 경매를 하든 어떤 뭐 그냥 매매를 하든 간에 그 지역을 거시적으로 일단은 한번 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인구, 뭐 일자리 이런 건데, 이 도시가 이제 위축되고 확장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구를 좀 봐주는 거가 되게 필수적인데, 경남 창원시 전체로 보면은 인구가 지금 103만, 세대수도 45만 세대죠. 엄청 많죠. 구는 이렇게 해서 5개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되게 크죠. 지금 수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의 구인데, 지금 창원은 5개 구가 있네요. 근데 이제 수원시 인구는 이제 120만이고, 지금 창원시 인구는 이제 100만입니다.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되게 좀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의 그 정도의 버금가는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원시가. 그래서 엄청 큰 대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대상지인 마산 회원구는 이제 18만 명 살고 있고, 세대수 한 8만 2천 세대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저는 생각난 게 이제 검단 신도시랑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구 수도 18만 7천에 세대수도 8만 2천이니까 요 마산 회원구만 해도 웬만한 이제 작은 소규모 지방 소도시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규제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창원 의창구 있고 성산구 있고 마산 회원구 있고 마산 합포구 있고 이렇게 사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승률이 이미 이제 한번 올라갔던 곳이고 이제 좀 핫했던 곳이고, 그 우측에 이제 성산구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업 대상지인 이제 마산 회원구랑 그 밑에 하포,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다. 같은 도시인데도 아무래도 이제 의창구, 성산구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입지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던 거죠, 여태껏.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승률이 이제 많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건데, 이게 또 이제 혜택이 통장 뭐 지원 뭐 누구나 가능, 뭐 근데 사실 누구나 가는 건 아니죠. 울산하고 뭐 창원, 부산, 그다음 경남 거주 분들만 뭐 지원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세대주 세대원 1순위 청약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 10% 하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단타로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있는 거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제가 청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물론 초피로 이제 주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전매 제한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뭐 전매 제한이 오히려 없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물려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좀 더 투자적으로 좀 성공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뭐 물려버려도 이 부동산 가치만 괜찮으면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홍보에서 이렇게 뭐 관리 방안 미적용 단지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대출 규제 뭐 피해 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2월 내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은 다 그럴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지역 분석 쭉 보겠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 변동률 추이를 제가 이제 KB 부동산에서 지난주 자료인가요? 금주 상승률 순위 해가지고 마산 회원구 저희 사업 대상인데 한 주에 0.77% 매가 상승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계산기 잠깐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1년 52주인데 여기 0.77 곱하면 지금 1년에 40%가 오르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1년에 40% 올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 속도로 지금 마산 회원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매가가.
그럼 이거는 진짜 지금 미쳤다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뭐 물론 탑을 찍은 것도 딱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게 이 지역이 지금 미쳤다라고밖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나? 아무튼 미쳤다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 보시면 전세 가격은 1.11% 일주일 만에. 이거 거의 글쎄요, 이건 뭐 부동산계 코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52주 곱해주면 이제 1년에 거의 60%에 가까운 전세가 상승률로 현재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해서 다른 뭐 지역들은 뭐 일부 지역들은 뭐 하락도 좀 보이고 보합세도 가고 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서울의 이제 주요 입지들은 신고가들을 막 찍어가고 있는데 지금 요 마산유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저희 19년 지나서 이제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상승할 때처럼 분위기로 완전 이렇게 막 떡상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럴만 해요. 제가 이제 또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것도 있고 또 거주하기도 여건도 괜찮은 단지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인구도 100만이나 있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청약 전략을 이제 제가 좀 짜보려고 이렇게 모집 공고 청약홈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추린 것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공급 규모가 청약에서는 461세대가 나옵니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9개동으로 해서 660세대 정도가 되는데 한 200분 정도는 조합원이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합원은 200분이고 461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왔다니까 두 배가 넘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성 되게 괜찮구나. 저기가 사업성 되게 괜찮게 나왔으니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깔고 있는 면적들이 되게 컸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뜻은 저층 위주의 단지들이 있었겠구나. 저층 중심의 주거지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으니까 청약할 때 이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차피 여기가 분상제는 아니에요. 분상제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 조합에서 분양가도 책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증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양이 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청약에 나오게 되는 건데 이따가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싸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이 동네가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막 주목을 하면서 매가랑 전세가들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요럴 때 딱 청약해서 들어가서 요거 잡으면 정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수익 분석이나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청약 일정은 12월, 모집 공고는 12월 13일이고, 요거는 아까 기준일이 되니까 좀 유심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은 23일 그리고 1순위는 이제 12월 24일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에 선물을 가져왔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2순위는 어차피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고 24일에 이제 해당 지역 분들 기타 지역 분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가능하면 무조건 이거 여기는 넣고 싶어요. 뭐 오브가 됐든 그냥 좀 비소노 타입이 됐든 상관없이 요거는 좀 갖고 오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계약일은 이제 내년이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약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타입은 좀 이래요. 그냥 클리어하게 59세 종류 그다음 84네 종류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좀 그냥 24냐 나는 34냐 뭐 이렇게 골라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추세상은 이제 요게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숫자 보면은 조금 많은 편이고 이제 오후가 조금 더 적은 편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나는 요걸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뭐 인기가 제일 없을 게 뭘까 뭐 이건 힌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공 대상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 해당하시는 분들 모집 공고 전문 다운 받으셔가지고 꼭 한 번씩 자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읽어봐 주세요. 수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냐 이 얘기잖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남측에 10년이내 500세대로 이제 그 소팅을 잡아보니까 이렇게 세 개 단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균 가격이 한 6.2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사업 대상지인데 뒤에 이제 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로얄 뷰 나오는 동 찾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따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로얄 동인지 제가 생각하는 로얄 동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대상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좀 생각보다 기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층 중심의 주거지였던 게 티가 나죠. 그럼 좀 아쉬운 거는 요 이제 앞길이나 이런 게 좀 골목길이 돼서 그런 게 싫은데 그래서 여기 이게 1단지, 2단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1단지, 2단지. 왜 그러냐면 여기 중간에 도로가 하나 껴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동의를 안 하셨나 보다. 이 건물주 분들은 재개발 할 때 그런 동의를 안 하셨네요. 여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요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더 큰 수익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두 분은 빠지신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되게 흥미롭네요. 제가 볼 때는. 창원 위브 더 센트럴은 분양가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가가 4억 초반이에요. 8사 기준. 그리고 5구 기준으로 해서는 3억대 그리고 2억 9천도 있어요. 그렇고 8사 기준으로만 일단은 비교를 하면 500세대 이상 단지 평균 가격은 이제 밑에 쪽에 6.2억인데 이 6.2억 단지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딱 보이시죠? 신도시 느낌 나게. 예. 창원이 저는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동네가. 근데 여기 양덕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신도시 느낌의 면모를 갖고 있어서 여기들이 이제 대장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되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역 내에서는 가장 좀 선호되는 입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기랑 여기는 이렇게 한 세트가 될 건데 여기 한 단지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메트로 시티 석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갈매기 모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신축 단지인데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요거 제가 요런 거 좀 민감하거든요. 좀 제가 귀가 좀 밝아가지고 요게 좀 저는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현장에서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예, 확인해야 되는데 뭐 저희 청약지랑 뭐 전혀 먼 곳인데 이걸 뭐하러 확인하냐? 경쟁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의 가격이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6.1억인데 우리의 위치의 가격을 봤을 때 여기 입지가 어느 정도의 감가를 적용하면 우리 단지랑 비교가 이렇게 직접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주거 환경을 좀 체크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여기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분석 보면은 그래서 4억 초반 대 6.2억 빼면 일단은 갭이 2.2억 정도가 나는데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가 그냥 금액만 빼서 6.2 빼기 4 해서 2.2억 이렇게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입지에 대한 어떤 감가나 증가가 이제 필요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양덕 이동이 주거 환경상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점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1.1% 그러니까 한 10%는 저기가 입지 값이 더 좋다. 토지비가 더 비싸다. 이런 걸 인정을 해주고 근데 여기 비교 단지들보다는 저희 분양권이 더 신축이잖아요. 5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20%더 입지가 좋은 곳이라 치고 우리 쪽은 10%가 더 좋다, 새 거다, 더 새 거라서 10% 정도는 더 좋다라고 치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저 양덕 이동에 비해서는 한 0.9 정도 감가를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거기 시세가 지금 6.2억이니까 대략 평균이 그러면 그냥 5억 6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5억 6천? 5.6억?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러프하게 계산을 했는데 한 5.6억에서 5.4억 현재 가치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84 기준으로 해서 지금 4억이니까 빼면은 일단 안전마진 뭐 1.6억, 1.5억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시점으로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청약은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것도 다 없고, 그다음에 뭐 생애 최초 지원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추천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나름 좀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썼어요. 솔직히 2억 정도는 그래도 완공 시점에서는 왜냐면 저희 거가 지금 놓고 비교인 건데 추후에 시세 상승이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2년 반 후, 2년 정도 후에 이제 완공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요약 결론을 내보면 계약금이 10%거든요. 그래가지고 4천에서 한 5천 정도 투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옵션비도 10% 내야 되죠. 뭐 분양가는 4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4천이라 치고 그 옵션비에 뭐 인지세 뭐에 뭐 하다 보면은 뭐 한 4천 뭐 그냥 크게 잡으면 한 5천 정도 투자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완공 시점에서 분양가 대비 2억 이상 시세 형성 시 좀, 좀 제가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2억 이상 시세가 형성이 되면 5천 투자일 경우는 수익률이 400%, 4천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500%,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수적으로 봐도 수익률이 40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또 이제 저희 아까 보셨겠지만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급하게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좋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를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로드뷰 보여드렸잖아요. 그 산뷰 뭐 얘기하면서 이제 RR이 어디겠다 뭐 이런 거 산이 이제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북쪽이거든요. 북쪽이고 여기가 사우스 남쪽이고 그러니까 요 얘네들이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이면서 산을 보내요. 얘네들이 그래서 보시면 84A 그리고 84G 얘네들 완전 박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지원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되실 분들만 되시거나 아니면 진짜 가점이 높은 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도움이 되시는 이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 촬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름집 TV 구독 잘 또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때마다 좀 응원해 주시면서 저는 계속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구리 한 마리였고요. 네, 감사합니다.